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혜리는 집안에서 울음소리를 죽이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그런 소리나 하는 년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혜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방금 전 그녀는 용기를 내서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혜은 씨를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챙기라며 등을 돌렸고 오빠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혜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28살, 서울에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던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 혜리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눈물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혜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의 집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서울로 올라온 지 5년, 그녀는 한옥 스타일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카페 푸른 차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아침 커피 향에 취해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자리조차 위태로웠다. 가족의 지원이 끊기면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웠다. 혜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가을 단풍이 그녀의 마음처럼 쓸쓸했다. 혜은 씨라면 이해해줄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혜은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3개월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혜은은 30살,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혜린의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다. 혜은은 홍대 거리의 작은 갤러리 카페에서 혜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캐주얼한 청바지 차림으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혜린아. 여기야의 혜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혜린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혜은은 곧 그녀의 눈물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혜린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다. 어제 가족한테 말했어? 나 레즈비언이라고. 혜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조용히 혜린의 손을 잡았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어. 혜은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대학 시절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후 집을 나와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 속에서 혜린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혜은의 손길이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혜린의 삶은 더 험난해졌다.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오빠로부터 영원히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왔다. 카페 주인님은 그녀의 피로를 눈치채고 쉬어, 혜린아. 내가 힘들어 보이네 라고 말했지만 혜린은 더 열심히 일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컸다. 뉴스에서는 매일 가족 중심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길거리에서는 효도 광고가 넘쳐났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혜은이 있었다. 혜은은 그녀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가 영화 한 편 찍어볼까? 내 이야기를 지라고 제안했다. 작업실은 이태원 골목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였다. 벽에는 한국 전통 한지 램프가 걸려 있고 바닥에는 오래된 고무신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혜린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읊조렸다. 나는 사랑을 숨기지 않을 거야. 그게 나니까. 혜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가볍게 입을 맞췄다. 로맨틱한 키스, 하지만 강렬하지 않게 그냥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해리는 복권을 샀다. 매주 1,000원짜리 로또. 당첨되면 혜은이랑 제주도 가자라고 혜은과 장난스럽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공허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거리,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웃었다. 한국 겨울은 춥지만 내가 있어서 따뜻해. 혜은이 속삭였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린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혜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혜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갑자기? 어머니는 울먹였다. 아빠가 병원에 누워 있어? 내가 필요해. 혜린은 망설였다. 가족의 문이 다시 열린 건가?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이건 진심이 아니다. 그녀는 혜은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혜은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내 마음대로 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혜린은 병원으로 갔다. 인천의 추운 겨울 병원 복도.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자 가족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의 눈이 붉었다. 혜린아, 앉아.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거 용서할게. 우리 가족으로 다시 받아줄게. 혜린의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저 때문에 아빠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가족이니까. 하지만 혜린은 느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거짓. 오빠의 시선이 피했다. 그날 밤 혜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로또 추첨일을 기다렸다. 1월의 새벽, TV에서 발표된 번호. 혜린의 손이 떨렸다. 맞아. 다 맞아. 그녀는 50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쥐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제 가족이 어떻게 나올까? 당첨 소식이 퍼지자마자 혜린의 삶은 소용돌이쳤다. 뉴스에서 평범한 바리스타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사진이 나왔다.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를 주목했다. 혜린은 작업실로 달려갔다. 혜은이 문을 열자마자 혜은아. 나에 당첨됐어. 혜은은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진짜. 와, 우리 제주도 가자. 아니, 세계 여행도.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미래를 꿈꿨다. 혜린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사서 LGBT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혜은은 좋아. 내가 영화로 홍보할게라고 맞장구 쳤다. 그들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매일 아침 혜은이 혜린의 손을 잡고 산책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속삭였다. 너와 나, 영원히 한국의 로맨틱한 겨울. 두 사람의 사랑은 눈꽃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당첨 다음 날 어머니의 전화가 폭주했다. 혜린아, 당첨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이제 집으로 와.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자. 혜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병은 가벼운 감기였다. 이제 갑자기 가족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오빠는 동생, 형한테 좀 도와줘. 사업이 어려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혜린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녀는 혜은에게 털어놓았다. 혜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심해, 혜린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가족이 돈 냄새 맡으면 달라지더라. 혜은의 과거를 들으며 혜린은 충격을 받았다. 혜은의 부모는 그녀가 커밍아웃한 후 돈 벌어서 독립해라고 버렸지만 혜은이 작은 영화상을 받자 갑자기 자랑스러워라고 연락했다. 인간의 이기심이야. 하지만 내가 강해야 해. 혜린은 가족을 만났다. 인천의 옛집, 한옥마을 근처의 카페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혜린아. 엄마가 무지했어. 내 사랑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 큰딸로 돌아와 라고 했다. 오빠는 사업 자금 좀 위라고 슬쩍 던졌다. 혜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혈연을 최우선으로 했다. 설날에 떡국을 함께 먹고 추석에 송편을 빚는 그 추억이 떠올랐다. 그래,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후회했다. 어머니는 혜은 씨는 그냥 친구로 지내라고 속삭였다.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안 돼. 혜린의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그럼 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충돌이 시작됐다. 오빠는 매일 돈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집을 사줄래? 라고 했다. 혜린은 천천히 생각할게요. 라고 미루며 혜은에게로 도망쳤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 푸른 바다 앞에서 혜린은 울었다. 나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너도 포기할 수 없어. 혜은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주도의 감귤과수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전통 민속촌을 방문하며 옛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을 텐데 혜린이 중얼거렸다. 혜은은 그래, 우리처럼 지라고 웃었다. 그 여행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소문이 퍼졌다. 혜린의 당첨 소식이 동네방네 돌았고 가족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혜은 씨랑은 헤어져.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압박했다. 혜린은 엄마, 그건 안 돼요. 라고 소리쳤다.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 오빠는 돈 때문에 이러냐? 이기적인 년, 이라고 욕했다. 혜린은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는 혜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혜은은 아니,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린의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가족을 버리면 나는 효녀가 아니야. 하지만 사랑을 버리면 나는 나 자신이 아니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혜린은 혼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 가족의 메시지가 쌓였다. 돈 좀 보내. 사업 망할 것 같아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혜은의 영화 시사회에 갔다. 혜은의 단편 영화 숨겨진 꽃은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다뤘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질 때 혜린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시사회 후 두 사람은 인사동의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혜린은 결심했다. 가족한테 솔직히 말할게. 돈은 줄 수 있지만 내 사랑은 안 돼. 이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할게. 그날 밤 혜린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혜은을 사랑해요. 그걸 인정해주세요. 돈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은 없어요. 편지를 보낸 후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전화. 혜린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혜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엄마의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혜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혜은은 긴내가 필요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라고 위로했다. 실제로 최근 LGBT 권리 운동이 서울에서 활발해지고 있었다. 퀴어 퍼레이드의 소식을 보며 혜린은 희망을 품었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뒤덮었다. 혜린은 카페를 사들였다. 레인보우 차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지개 깃발을 단 작은 공간. LGBT 청소년들이 무료로 커피를 마시며 상담을 받는 곳이었다. 혜은은 그곳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혜린은 미소 지었다. 돈이 많아졌지만 그녀는 검소하게 살았다.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고 혜은과 주말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이 드라마 여주인공들, 우리 같아? 혜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혜리는 등,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오빠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다. 혜린, 왜 편지로 그딴 소리를? 돈만 주면 돼. 그 여자랑은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혜리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은 줄게, 사업 도와줄게. 하지만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오빠는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나갔다. 그 사건 후 혜리는 언론에 노출됐다. 로또 당첨녀, 가족 갈등 속 LGBT 활동 시라는 기사,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레즈비언 때문에 가족 버리다니, 한심해. 한국 문화 파괴자 혜린의 가슴이 아팠다. 한국의 보수적 여론이 그녀를 짓눌렀다. 혜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악플 무시해.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퀴어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혜린은 강연을 했다. 저는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요. 사랑이 가족입니다.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그 자리에서 혜린은 혜은의 손을 잡았다. 공개적인 커밍아웃이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여관에 머물렀다. 전통 한지 문이 스르륵 열리고 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고마워, 혜은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혜은은 나도 그래? 우리 결혼하자.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였다.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불법이었지만 그들의 꿈은 컸다. 가을이 다시 왔다. 혜린의 생일, 가족이 초대됐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불렀다.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해요. 인천의 해안가 레스토랑, 바다를 보며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혜린아, 엄마가 아직 이해 못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돈은 고마워. 사업이 살았어. 하지만 내 선택은 오빠는 포기해. 동생.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비아냥거렸다. 혜린의 눈물이 떨어졌다. 정상. 사랑이 비정상인가요? 저는 행복해요. 혜은과 함께 혜은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무서웠어. 이웃들 눈치, 집안 명예의 혜린은 엄마, 그게 다예요. 나 사랑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시간 줘라고 말했다. 혜린은 일어났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강요는 안 해요. 그 만남 후 가족과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가끔 연락했지만 혜은 이야기를 피했다. 혜린은 상처받았지만 혜은의 도움으로 치유됐다. 두 사람은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해변의 일몰,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혜린은 가족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난 괜찮아 라고 말했다. 혜은은 둘이 가족이야 라고 답했다. 그 여행에서 그들은 작은 약속의 반지를 샀다. 한국 전통 은반지, 은은한 빛이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위기가 터졌다. 오빠의 사업이 다시 흔들렸다. 그는 혜린에게 전 재산 걸었어. 10억만 빌려줘라고 애원했다. 혜린은 증권으로 담보 주면 시라고 했다. 하지만 오빠는 가족끼리 신뢰로 라고 했다. 혜린은 망설였다. 혜은이 쥐험해. 가족이라도 경계해야 해라고 조언했다. 결국 혜린은 돈을 줬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이 아닌 오빠의 사치로 사라졌다. 소송이 시작됐다. 배신이야. 오빠가 소리쳤다. 뉴스가 터졌다. 로또 당첨녀,
오빠와 법적 분쟁과 가족은 그녀를 비난했다.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혜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혜은은 그녀를 안고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혜린은 공개 사과문을 썼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경계를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글은 바이럴됐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고통은 컸다. 혜린은 우울증에 빠졌다. 카페를 잠시 닫고 혜은의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나우 포기할까? 혜은은 안 돼. 내가 강한 줄 알아라고 다독였다.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새해에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혜린이 말했다. 새해가 밝았다. 혜린의 소송은 길어졌다. 오빠는 동생이 가족을 버렸다고 언론에 호소했다. 어머니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내 잘못도 있어 라고 혜린을 탓했다. 혜린의 마음은 찢어졌다. 한국의 효문화가 그녀를 옥죄었다. 길거리에서 불효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혜은이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자. 세상에 보여주자. 혜은의 새 작품 버림받은 꽃은 혜린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촬영 현장에서 혜린은 조연으로 출연했다. 서울의 한옥 촬영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대사를 외웠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배우들의 눈빛이 공감으로 물들었다. 영화가 완성되자 혜린은 가족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시사회 날 어머니와 아버지만 왔다. 오빠는 보이콧했다. 어두운 극장 안 스크린에 혜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가족의 버림, 사랑의 발견, 배신의 아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자 박수가 터졌다. 로비에서 어머니가 혜린을 안았다. 혜린아. 엄마가 미안해. 영화 봤어. 내 고통을 알았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잘했어. 딸아라고 말했다. 혜린은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할게. 혜은 씨도 받아들일게. 그 순간 혜린의 가슴이 벅찼다. 혜은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오빠가 몰래 혜린의 카페에 나타나 영화로 날 매장했어? 돈 더 내놔라고 협박했다. 혜린은 경찰을 불렀다. 오빠, 그만해. 이건 끝이야. 오빠는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라고 소리쳤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오빠의 사기 행각. 재판 결과 혜린은 돈을 돌려받았지만 가족 관계는 더 멀어졌다. 어머니는 오빠 탓이야. 너는 잘못 없어 라고 위로했지만 혜린은 피곤했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요. 하지만 문은 열어둘게요. 봄, 혜린과 혜은은 제주에 정착했다. 작은 한옥 스타일 집, 감귤나무가 마당에 서 있었다. 카페는 서울에 남겨두고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해금강을 산책하고 저녁에 제주 흑돼지를 구워 먹었다. 여기서 결혼식 올리자 혜은이 말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가 모여 비공식 결혼식을 열었다. 무지개 꽃다발, 전통 한복 차림으로 두 사람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지인들의 축하 속 혜린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병, 위암 초기. 혜린은 서울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혜린아, 와줘서 고마워.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혜린은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빨리 나아요. 혜은도 함께 왔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혜은에게 딸처럼 대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 말에 혜린의 눈물이 흘렀다. 치료비를 대며 혜린은 가족을 도왔다. 오빠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형이 잘못했어. 용서해. 혜린은 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노력하자. 여름,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했다. 퇴원 후, 가족 모임. 인천의 바닷가,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다. 오빠가 미안해, 동생지라고 말했다. 혜리는 이제 새로 시작해라고 답했다. 혜은이 가족에게 소개됐다. 어색했지만 어머니가 혜은 씨, 맛있게 먹어요 라고 챙겼다. 그날 혜리는 느꼈다. 치유의 시작을. 가을, 영화 버림받은 꽃이 개봉됐다. 박스오피스 1위. 인터뷰에서 혜리는 실화예요. 사랑이 이겼어요 라고 말했다. 가족도 극장을 찾았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라고 속삭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혜린과 혜은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제주도에 눈 쌓인 길을 걸으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키울까? 입양으로 혜은이 물었다. 혜린은 우리 사랑으로 키우자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혜린은 활동가로 나섰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연설했다.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가족과의 화해는 점진적이었다. 어머니가 제주를 방문했다. 아름다워. 여기서 사는 게 좋겠네. 혜은의 요리를 먹으며 웃었다. 오빠는 사업을 재기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편지를 썼다. 혜리는 용서했다. 혈연은 끊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요. 1년 후 로또 당첨 2주년. 혜리는 파티를 열었다. 카페 레인보우 차방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혜은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한국 전통 가요 아리랑에 맞춰 모두가 손을 잡았다. 혜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레즈비언으로 버림받았지만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은 혈액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엄마의 딸, 최고야. 그날 밤 혜린과 혜은은 해변에 앉았다. 별이 빛나는 제주 하늘 아래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혜린의 삶은 완성됐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사랑의 승리.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녀의 이야기. 에필로그. 혜린의 카페는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다. 혜은의 영화는 국제상을 받았다. 가족은 매년 제주로 모였다. 김치찌개와 호떡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퍼졌다. 실화처럼 기적이 일어났어. 혜린이 말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랑은 영원했다.